정마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찌 보면 YG보다 다른 분들이 더 약간 불안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마담은 사실 양현석 대표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숨으시거든요.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수 승리가 아이돌을 벗어나 사업가 승츠비로 변신을 했던 버닝썬의 정점에는요, 대만의 큰손 린사모라는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벗어나 YG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양현석 전 대표의 목표 정점에는 말레이시아의 재력가 조 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로 일행들의 입국 첫날이었죠. 그날 이미 사실은 정마담의 유흥업소에서 유흥업소 여성들과 함께 다 이미 양현석 씨 그리고 싸이 씨가 다 함께 어울렸다는 거죠. 자, 양현석 씨의 성접대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당시에 양 전 대표와 싸이는요, 조 로우와 단 한 번 식사를 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해명을 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 식사 자리가 있었고 그냥 지나가다 한번 들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그게 아니라 이 조로라는 사람이 들어오던 첫날부터 이 정마담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고용된 건지 어쩐 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마담이 있는 유흥업소에서 양현석 씨, 싸이 씨가 같이 만났다는 거고요. 네. 사실 그 다음 날은 이 바깥에서 이거는 처음에 알렸던 것과 같이 꽤 비싼 한정식 집에서 직원들하고 유흥업소 여성들이 같이 바깥으로 나와서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유흥업소로 또 이동을 했었다. 아하. 그리고 중간에는 일부 일행들이 숙박업소로 같이 이동을 했다. 이런 식의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 하여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싸이는요, 이 자리가 친구 조 로우를 소개해주는 자리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정도의 자리가 친구 소개하는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글쎄요, 이게 친구와 유흥업소를 간다라는 것이 가까워서 갈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여기가 사업가를 소개시켜주는 자리였는데 그렇죠. 다른 것보다 이 증언을 한 사람의 얘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네.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자리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네네네. 저러는 사람은 유흥업소에서 갔었을 때 상석, 그러니까 정말 제일 좋은 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가운데 안쪽 자리에 앉아 있고 옆에는 유흥업소 여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싸이 씨가 왼쪽에 양현석 씨하고 정마담은 화장실이 가까운 문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저 구도로 보면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운 구도였고 실제로 그렇죠. 조로란 재력가도 싸이 씨하고 별 얘기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자, 이들의 이 기묘한 커넥션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 로우가 양현석 전 대표를 만난 지 한 달 만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모나코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YG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최진봉 교수님,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기서 만났잖아요. 한 달이 지나요. 한 달 지나고 나서 유흥업소에 일하는 분들 정마담이 주선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누가 섭외를 하냐면 YG 직원이 섭외를 합니다. 네. YG 직원이 정마담한테 여성 섭외 요청을 해서요. 네. 여성 10여 명인데 그게 아마 이제 유흥업소 일하는 분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모나코로 초대를 하는데 그 비용을 전부 다 조 로우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전부 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개별적으로 돈을 지급하는데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 로우라는 사람이 유럽에 거기서 이제 본인의 헬기나 본인이 갖고 있는 요트를 타고 또 그걸 타고 프랑스로 여행을 가서 명품 샵에서 또 명품을 사가지고 그 여성들한테 줬다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으로 여성들을 초대해서 조 로우가 본인의 친구들을 또 초대해가지고 함께 밤도 보내고 거기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YG가 조 로우를 불러서 한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추측입니다만 네. 성접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걸 보고 조 로우가 본인의 친구들을 유럽에서 불러 모아놓고 또 한국 여성들을 불러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현석 전 대표의 말대로 성접대 의혹은 YG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증언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의혹을 더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유흥업소 문제를
YG에다가 항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재력가들이 네. 그 유흥업소 여성들에게 상당히 잘해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뭐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큰 돈을 줬고 네. 뭐 선물도 어마어마하게 줬는데 근데 약속을 한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었는데 이걸 주사한 사람이 정마담이잖아요. 네. 정마담이 자기 가까운 여성들에게는 이 재력가들이 준 돈을 다 전했고 네. 자기랑 가깝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한 반 정도밖에 안 줬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재력가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 여자들한테 호의를 베푸는데 왜 중간에서 당신들이 그 돈을 떼어가냐라는 항의를 소개시켜준 게 YG니까 YG에 했다라는 건데 이게 맞다면 YG가 역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그럼 양현석 전 대표는 왜 이렇게 조로우라는 사람한테 저자세로 이렇게 접대를 하고 이렇게 네. 했던 겁니까? 이 먼저 조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로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실각한 나집 라작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네. 그리고 이 총리가 지금 비리 혐의로 해서 이제 구속돼 있는데 이 총리 같은 경우에 비자금만 5조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사실상 관리한 게 바로 조로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인터폴에 국제 수배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미국의 헐리우드나 이쪽에서도 워낙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뭐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한테는 90억 원 상당의 선물을 해줄 정도로 상당히 뭐 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YG가 빅뱅이 이제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네. 빅뱅이 수입원이 해외 공연 등등 하면 거의 YG의 전체 수입의 80%를 빅뱅이 다 이제 수입을 창출했는데 네. 문제는 빅뱅 멤버들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YG가 어떤 식이든지 이제 새로운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시아 시장을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아시아 시장을 진출하려 보니까 아시아에서 큰 손을 통하는 바로 이 조로의 아하. 투자가 필요했던 거죠. 조로우를 발판 삼아 시장을 더 확대할 계획을 그렇습니다. 꿈꿨던 그렇기 거군요. 때문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빅뱅의 어떤 이후의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아마 양현석 대표가 조로 대표한테 상당히 가까이 갔었고 거기서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가수 승리가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빅뱅이 불러일으킨 나비 효과가 YG를 넘어서 승리까지 집어삼킨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YG의 이 기묘한 커넥션의 중심에는 바로 지금까지 얘기를 나눈 조로우 말고도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내내 언급되는 바로 정마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간에서는 이제 정마담을 황금마차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VIP 손님들이 줄어든 만큼 이 정마담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정확히 손님들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 정마담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어찌 보면 YG보다 다른 분들이 더 약간 불안에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종현님, 네. 이제 정마담이 누구길래 이렇게 황금마차 뭐 이런 소리까지 들려요? 저도 뭐 이분을 직접 뽑지는 못해서 네.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네. 현재 아마 경찰에서도 소환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이제 강남에서 이제 그 어떤 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여성 접대부를 이제 이 동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유흥업소 같은 데 보면 이제 큰 마담이 있고 밑에 뭐 새끼 마담 일명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정마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기서 이제 유명한 그런 마담이고 특히 이제 정관계뿐만 아니라 재계까지도 상당히 이제 이 발이 넓다고 그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렇죠. 캐릭터. 뭐 드라마 보시면 뭐 많이 네. 나오는데 특히 이제 뭐 이렇게 YG도 이제 할 것 같으면 특히 재계나 이런 데도 상당히 이제 유명해서 네. 그쪽에도 사실 많은 어떤 선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가 이야기한 게 이분이 드러나면 YG뿐만 아니라 굉장히 떨고 있는 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군요. 자, 그런데요. 이 황금마차 정마담, 속칭 이 황금마차 정마담의 힘을 양현석 대표만 이용한 게 아니었죠. 이 모든 사태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리 씨도 이제 고급 식당을 빌려서 예. 뭐 일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 이렇게 접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정마담이라는 사람은 예. 당시 그 단톡방에도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거기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미 그 정마담 누나한테 뭐 몇 명 준비하라고 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정마담을 사실 양현석 대표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승리 씨라고. 가만 보면요. 버닝썬 사태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사태가 내용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등장하는 인물도 그렇고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리와 양현석 대표의 어떤 성장의 방식이 상당히 닮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양현석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성장할 때 본인이 원래 처음에 출발은 이제 백댄서 출발을 했잖아요. 네. 그 서태지와 아이들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사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클럽 같은 거 만들어서 또 하기도 하고 또 이런 투자자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도 했는데 승리 같은 경우도 보면 빅뱅 내에서의 어떤 뭐 음악적으로는 크게 어떤 성공을 못하죠. 그래서 본인이 일본어도 배우고 등등 사업으로 이미 진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승리도 보면 일본의 라면 업체를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대만에 있는 유력 이제 린사모를 데리고 와서 사업에 투자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면서 여기에도 정마담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을 투자자들을 어떤 면에서 접대하기 위해서 정마담이 추천하는 여성분들을 이제 거기에 같이 합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시켰는데 이제 아마 두 사람이 보면 비슷한 성공의 어떤 길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꼭 닮은 꼴이었습니다. 빅뱅의 군 입대를 앞두고 양현석 전 대표와 승리가 꿈꿨던 계획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정말 꼭 닮아 있습니다. 법과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태까지도 닮았는데요. 승리는 모 같은 한국법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왔고요. 양현석 전 대표도 내사종결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꺼내들었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말입니다. 자, 조수임 부장. 네. 양현석 전 대표는 이제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할 장 본인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방향을 양 전 대표가 도대체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수사 방향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예. 좀 뭐라고 했냐면요. MBC 취재진이 묻자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건 변호사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수사 상황을 알 만한 고위직 인사가 아니면은 이거는 해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윤총경은 사라졌을 텐데 그래도 자, 아직 남아있다는 소리인가요? 우선요. 경찰이 곧 양현석 씨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네. 소환 단계도 아닌데 이미 저희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양현석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성매매 알선입니다. 이 조로 관련 사건이 2014년 7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그렇다면 한 달 동안 더 수사할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것을 알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네. 2010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박연차 씨 의혹 사건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묻자 내사 종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취재를 했더니 검찰총장이 전화를 해서 미리 알려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비춰본다면 경찰의 상당히 고위층 인사가 네.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경찰은 오늘 승리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요, 공권력을 우습게 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 경찰 유착이라고 볼 근거가 많이 있지 않아요? 일단 뭐 승리 씨를 포함해서 검찰에 송치한 피해자가 40명 가량에 이르고요. 뭐 승리 씨는 나름 구속은 피했지만 횡령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중하게 7가지 정도 혐의를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승리 씨를 포함해서 본인선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의혹들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자주 벌어졌다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거론됐던 사람이 윤모총경 한 사람인데 네. 윤모총경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별거 아니에요. 내용 들여다보면 식사 몇 번 하고 그냥 골프장 몇 번 갔다는 거하고 몽키뮤지엄이랑 다른데 솔직히 수사 정보 하나 알려준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에 관한 물음표는 전혀 안 풀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버닝썬 사태,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사태, 이 모든 사건의 본질 속에는 공권력, 특히 경찰과의 유착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